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각두팔입니다. 제가 블로그를 한 지 벌써 거의 2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제 유튜브에 제가 성장한 이력을 모두 다 오픈을 했습니다. 특히나 블로그 1방문자 1만 명을 오랜 기간 찍어왔죠. 그리고 각종 스마트 블록에 노출을 시키거나 최적화나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유사한 수준으로 키워드를 노출시킨 경험을 다 오픈했습니다. 오늘은 종합 세트예요.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신 게 블로그 상위 노출 스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오픈을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보셔가지고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요. 해당 정보는 단순히 썰이 아닙니다. 제가 장기간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직접 테스트 해보고 적용을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라고 검증된 데이터들 한 20가지 정도를 묶어가지고 공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블로거 분들이나 사업자 블로그 분들은 해당 규칙을 준수하셔가지고 글을 써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이버 블로그 상위 노출 규칙에 대해서 깊이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돈 되는 주제의 선정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하는 경제 비즈니스가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T를 극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돈이 되죠, 경제 비즈니스는. 금융, 주식, ERP, 각종 돈 되는 주제들이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IT나 패션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직접 내가 사진도 촬영해야 되고 블로그 포스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그 의미는 이를 역산하면은 내가 패션업계의 팀장이야. 그래서 다양한 패션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어. 그러면은 적합하지만 저 같은 아저씨, 저 같은 배 나온 아저씨가 하기에는 패션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이 생각할 거는 돈이 되는 주제의 선정이에요. 그거는 업의 본질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고들면 어떤 게 가장 돈이 많이 벌릴까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스트는 원래 이제 방송 연예죠. 연예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돈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인문학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책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 이런 거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해요. 맛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집을 계속 다닌다고 인플루언서가 된 사례를 저는 아직까지 보진 못했거든요. 다만 맛집 블로그 운영하면 좋죠. 이걸로 협찬을 꾸준히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거 하나랑 진짜로 키울 거 경제 비즈니스, IT, 패션, 화장품 이렇게 돈 될 만한 주제를 잘 선정하되 내가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콘텐츠 이거를 발굴해 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경쟁도 분석이랑 카스트 제도의 이해예요. 가장 큰 착각이 내가 경제 비즈니스 주제를 했어. 근데 갑자기 돈 되는 주제, 코인이나 재무 쪽이나 주식 쪽 글을 써가지고 단번에 상위 노출시킬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제 수준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저는 거의 2년이 됐네요. 2년 동안 꾸준하게 글을 써온 것 같아요. 그러고 되돌아보니 어느 정도 상위 노출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제도를 제가 카스트 제도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요새 다양한 유튜버 분들이 카스트 제도 하시던데 이 말을 제가 제일 처음 쓴 것 같아요. 근데 이 제도가 저는 합리적일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제가 아무리 구독자가 뭐 10만, 20만이어도 컨텐츠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 박살이 납니다.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블로그는 좀 다릅니다. 전관 이유가 확실히 있어요. 내가 기존부터 오랫동안 신뢰도를 쌓은 블로거야. 그렇다면 컨텐츠의 질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상위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가볍게 1일 1포 주제에 맞춰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유튜브가 좋은지 블로그가 좋은지는 각자 성향에 맞춰서 진행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딱 이것만 해보시길 바랄게요. 제가 알려드리는 오늘 블로그 로직에 맞춰가지고 닥치고 1일 1포를 1년 이상 해보시고 글 1000개 정도 쌓아보세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좋은 블로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블로그 상위 노출 규칙 첫 번째. 글자의 숫자는 약 1500자에서 1800자 본문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만 준수해서 썼을 때 저는 상위 노출이 잘 되었었습니다. 제가 상위 노출에 실패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너무 과도한 열정으로 글자 수를 막 3000자, 4000자, 5000자 이렇게 썼던 포스팅이 오히려 누락이 되었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글자 수 5000자, 6000자 쓰는 거 좋단 말이에요. 다만 블로그 글을 쓸 때는 이를 분할해서 시리즈물로 A, B, C 총 3개의 글로 나눠가지고 업로드를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글자 수는 리뷰 언저 앤 서포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네이버로 들어오셔가지고 리뷰 언저 앤 서포터 검색하시고요. 이 중간에 크롬 웹스토어 보이시죠?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크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은 확장 프로그램이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특정 글을 썼다고 가정하면은 상단에 이렇게 글자 수가 나옵니다. 이 글자 수를 저는 의도적으로 1500자 사이에서 1800자 사이로 기계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 수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남의 글을 훔치는 거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거 포스팅이었죠. 남의 글을 베끼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현재 제가 남의 글을 참고해서 열심히 쓴 글보다 챗GPT 옴니 모델 있죠. 제가 거의 맹신하는 모델인데요. 요 모델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훨씬 잘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고요. 최근에 쓴 글들이 1등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1등을 거의 처음 경험해 보는데 제가 스마트 블록에 올라가든 상위 노출이 되든 한 2등, 3등에 배치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챗GPT 옴니 쓰고 뭔가 이상하다, 1등이 잘 되네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이 블로그를 계속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챗GPT 옴니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 할인받아서 구매하는 방법은 제가 댓글에 잘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어떻게 활용해서 노출시키는지도 제 과거 유튜브 자료에 싹 다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잘 한번 활용해보세요. 저는 너무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상위 노출의 핵심은 C랭크라고 봅니다. 다이아 로직 이야기도 많지만 결국 C랭크가 상위 노출의 핵심적인 요소일 것이다 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요. C랭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뢰성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신뢰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고인물입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양질의 포스팅을 발행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이죠. 제가 2년이 지난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어찌 보면은 합리적일 수 있겠다. 오랜 기간 버티는 것, 그것 또한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판에 있어 보니까 대부분 블로그 하신다는 분들이 1년을 하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 하다가 성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포기해 버리는데, 돌이켜보면 이건 정말 초장기 롱폼이다. 초장기 긴 마라톤 같은 레이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로 성공하고 싶은 분들은 꾸준하게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다이아로직인데요. 저는 이거를 한 단어로 최신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신성이라고 하면 신규 정보를 의미해요. 이게 뭔지 제 블로그 포스팅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에 수습기간 급여라고 쳐봤습니다. 제 글이 1등이네요. 상당히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예요. 어떻게 기계원 각두팔이 수습기간 급여 1등을 할 수 있을까를 뜯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클릭해볼까요? 데이터를 보면은 챗GPT 옴니 모델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쭉쭉쭉 읽어보시면은 정확한 법 규정을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법이라는 정확한 조항을 가져왔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해당 문서가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최신 정보를 녹였다는 것이죠. 제가 하나 더 넣은 게 25년이죠.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수습기간 급여는 얼마일까를 추정을 해봤던 것이죠. 정확한 계산식까지 넣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보가 없다고 봐요. 제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면은 2024년 기준으로 챗GPT 옴니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챗GPT가 대답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2025년에 최저임금 기준액이 1030원이라는 걸 캐치했습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다시 물어본 거죠. 야, 그러면은 25년에 최저임금 기준인 1030원을 기준으로 수습기간 급여를 계산해줘라고 하니까 정확한 계산식을 도출을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챗GPT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해당 문서가 지금 네이버에 없다고 판결이 됐기 때문에 제 문서가 신뢰성과 최신성을 만족시키는 글이다 라고 네이버가 판단을 했을 것이다 라고 유출을 했고요. 실제로 1등으로 노출이 됐죠. 즉 이러한 문서가 좋은 문서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사진은 과도하게 넣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포스팅을 할 때 10장을 초과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느낀 게 과거에 이제 음식점 체험단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사장님을 제대로 홍보해주고 싶으니까 제가 찍은 사진 막 40장, 50장을 때려 박았습니다. 노출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사진을 한 10장 정도 밸런스 있게 배치해주니까 더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제 전체 글을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글자 수나 너무 과도한 사진 삽입은 네이버가 싫어한다 라고 제가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경제 비즈니스여서 그렇다라는 썰이 들리는데 저는 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맛집이나 다양한 것도 써봤잖아요. 과도한 사진 삽입을 할 때마다 상위 노출 결과값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고요. 자, 여섯 번째는 동영상을 하나 첨부하는 게 유리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네이버가 블로그에 각 버튼을 만들어 놓은 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블로그, 플레이스, 카페 다 동일하게 수학적인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플러스의 합산값, 결과값들이 합산된 게 가장 높은 사람이 상노출 되는 거죠. 그래서요, 제가 잘 활용하는 거는 이런 사진, 동영상, 인용구, 파일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가 왜 이 버튼을 만들어 놨을까를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영상을 삽입할 때 이 동영상 클릭하고 추가해가지고 해시태그 넣어가지고 업로드하는 거 다 보여드렸죠. 궁금하시면 과거 영상 보시면 A부터 Z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 움짤인데요. 이 GIF 이미지도 플러스 점수가 별도로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유추합니다. 다만 이 점수가 세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영상이나 사진 베이스로 GIF 파일로 변환하는 것 또한 공수가 들기 때문에 저는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내가 정말 이거 상위 노출시키고 싶어 이런 포스팅이 있다면은 움짤 1개에서 3개 정도는 한번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파일 첨부인데요. 이 상단에 파일 보이시죠? 요 버튼 클릭해가지고 파일 첨부를 시키되 그 파일 제목명을 내가 상위 노출시키고자 하는 키워드랑 매치시켜서 발행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제가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가 강남역 맛집이야. 그러면 이 파일 제목도 강남역 맛집이라고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분명 네이버가 데이터 크롤링을 할 거예요. 이거 긁을 때 플러스 점수로 적용할 것이다 라는 추정을 전 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스크랩인데요. 이 스크랩을 테스트를 해봤어요. 순수 계정으로 한 3번 정도 넣으니까 확실히 상위 노출이 잘 되더라 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 스크랩은 사실은 스팀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매일 내가 이 스팀팩을 쏴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은데, 내가 다수의 계정으로 순수하게 스크랩을 계속할 수 있어 이러시면 해도 나쁠 건 없다 라는 결과값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스크랩 행위를 하지 않아도 상위 노출이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분들이 테스트해본 결과 확실히 블로그의 문서 점수가 높아진다라는 결과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블로그 상위 노출 로직 10번째는 경험, 겪은, 체험한 이런 단어를 글 속에 집어넣는 것이죠. 제가 이건 예전부터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인공지능 문서가 우후죽순 미친 듯이 쏟아지고 있는 게 지금 네이버 블로그 판이죠. 즉 네이버가 여기서 선택을 했을 겁니다. 분명히 실제 후기나 경험성 정보에 플러스 점수를 주자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최근 글을 쓸 때는 의도적으로 경험, 겪은, 체험한 이러한 단어들을 곳곳에 밸런스 있게 배치해줍니다. 자, 11번째는 수치의 개입입니다. 단순하게 100%나 200% 등의 애매한 수치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수습기간 급여 글을 쓸 때 의도적으로 209만 6,270원, 188만 6,643원 등의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을 한 거예요. 분명히 저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포스팅을 뜯어보세요.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자, 12번째인데요. 저는 구조화된 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정 오픈 카톡방에서 제가 구조화된 글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는 블로그 10년을 했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안 했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여기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조화된 글이란 서론과 본론, 결론이 투명한 글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 OKR 뜻을 상위 노출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맨 처음에 용어의 정의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해당 개념에 대한 생각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개념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실행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또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을 마치면서 저희 사견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소주제별로 묶어가지고 이러한 식으로 분할해서 작성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프롬프트 명령어를 그렇게 준 거예요. 제가 이제 챗GPT 프롬프트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렸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질문이 되게 쪼개져 있었죠. 용어의 정의, 중요성, 장단점, 시사점 등에 대해서 경험이 녹여있는 글을 써줘라고 했던 게 이러한 구조화된 글을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정리하자면 소주제별로 엮어가지고 대주제를 서포트할 수 있는 글을 써라 라는 거죠. 뭐 고시도 똑같습니다. 전문직분들 고시하실 때 시험 치실 때 문학 판검 이러거든요. 문제의 소지, 학설, 판례, 검토 이러한 식으로 쪼개져 있는 글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13번째는 중복문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요새 더더욱 조심하시라는 게 남의 글을 베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껴봤자 제 구독자분이 어떻게 신고하면 되는지 알려드렸죠. 신고해가지고 그 글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챗GPT 활용해가지고 중복 문서의 확률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띠도 결국 중복 문서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A라는 주제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썼을 거고요. B라는 사람에 대해서 B라는 걸 썼을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명령어를 A, B, C, D를 섞어서 줘. 그러면 그게 다 섞어가지고 혼재돼서 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유사 문서의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이다. 오히려 챗GPT로 돌리는 게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복 문서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포스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OKR 뜻에 제가 3번이나 글을 썼죠. 이게 다 겹쳐있는 이유가 이 3가지의 키워드는 OKR 뜻이 맞아요. 제가 상위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는 이 OKR 뜻이 맞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다 틀립니다. 즉, 이 3가지는 다른 문서라고요. 하나의 키워드는 동일하지만 각자 다른 내용을 적음으로써 오히려 이 글이 매력있게 합쳐져가지고 상위 노출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나 스스로 글을 쓸 때도 최대한 중복된 문서는 배제하라라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글만 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 14번째는 금치거 키워드 죽으라는 거예요. 특히나 성 관련된 거 있잖아요. 절대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유튜브에 노란 딱지 붙을까봐 얘기 못하겠지만 되게 섹슈얼한 이슈가 있어요. 그거가 내 문장 안에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체크하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글들 써가지고 요거 뜨는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네이버에서 맡고 있는 키워드를 계속 써봤자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게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썰 중에 내 글에 있는 문서가 띄어쓰기 등을 통해가지고 이게 결합됐을 때 금치거가 나왔어. 이래도 내 문서가 저품질로 간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이제 맥락을 명확히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금치거는 조심하시라.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5번째는 복사 붙여넣기 상관없습니다. 제가 지금 복사 붙여넣기로 100개 넘게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저는 저품질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를 할 때 리튼 같은 걸로 막 복사 붙여넣기 하면 당연히 AI 글이 난사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식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16번째인데요. 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인용구 넣으시라는 거예요. 인용구. 제 글들을 뜯어보면은 구조화된 글을 쓰면서 항상 요 인용구를 쓰거든요. 인용구 보이시잖아요. 요게 다 인용구예요. 인용구.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요 인용구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요게 들어갔을 때 소주제를 강조하는 역할로 써보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고 안 들어갔을 때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자, 17번째는 키워드 5회 정도를 밸런스 있게 밀어 넣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뜯어보면은 요 OKR 뜻을 띄우기 위해서 이 뒤에 거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긁어가지고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F 누르면 이렇게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OKR 뜻 봐볼까? 자, 하나, 둘, 이건 아니에요. 본문이 아니잖아요. 동영상이잖아요. 배제하고요. 이것도 아니에요. 동영상이잖아요. 그리고 넷, 다섯, 여섯 들어가죠. 저는 이러한 식으로 본문에만 5번에서 6번 정도를 키워드를 의도적으로 배치를 해줍니다. 즉 챗GPT가 이러한 점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해서 글을 써준다고 한들 제가 탈고하면서 이러한 식으로 키워드를 밸런스 있게 배치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사실 좀 현타가 오는 게 최적화나 인플루언서 분들은 이러한 규칙을 조금 덜 지켜도 노출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처럼 일반 블로거 있잖아요. 일반 블로거 분들은 이 규칙을 준수해 보시라는 거죠.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려도 대부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 같은데 계속 글을 써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18번째는 스마트 블록 키워드예요. 이거는 제가 준추에 5나 준추에 6 이렇게 지수가 낮았을 때가 있어요. 그때도 스마트 블록을 계속 제가 상위 노출 시켰는데요. 이거는 블로그 지수랑은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면은 자, 제가 어제 썼던 키워드거든요. 요 나르시즘이라는 걸 썼어요. 키워드 검색량이 어느 정도 됐죠? 키워드 검색량도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검색하면은 나름 상단에 해당 개념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요 스마트 블록에 걸칠까 해가지고 글을 쓴 겁니다. 데이터를 뜯어볼까요? 자, 나르시즘이라는 대규모 키워드에 요 나르시즘 특징과 나르시즘 뜻 요 두 가지가 스마트 블록으로 각각 엮여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저는 제목을 볼까요? 나르시즘 뜻과 세 가지 특징에 대한 고찰이라고 쓴 겁니다. 즉 스마트 블록 첫 번째와 두 번째로 엮여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걸 조합해서 제목으로 써줬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즉 여기도 걸칠 수 있고 여기도 걸칠 수 있고 그 확률이 정확하게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개 다 걸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요 나르시즘 뜻이랑 특징이라고 한들 이 안에서도 구조화된 글을 뽑아줬다는 거예요. 용어의 의미, 정의가 나오고요. 그리고 해당 개념이 주목받는 이유에 대해서 적어줬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레드, 최근 일들이잖아요. 최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최근의 일들을 넣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징, 세 가지 적어줬어요. 왜냐? 이 스마트 블럭의 타겟이 특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징 넣어줬고요. 그리고 시사점이랑 마무리하면서 제 사견, 개인적인 생각을 좀 넣어주면서 글을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스마트 블록 키워드를 노려보세요. 자, 그 19번째인데요. 블로그는 편향된 글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저는 느꼈어요. 즉 특정 제품에 대한 홍보야 이 제품을 홍보할 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면에는 장단점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네이버 블로그 쓸 때는 이게 좋은데 이건 좀 안 좋더라 이렇게 장단점을 밸런스 있게 넣으라는 거예요. 해당 제품이 너무 좋아요 최고예요 극찬을 보내는 글이나 해당 제품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너무 나빠요 이렇게 최악 이렇게 편향돼서 글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밸런스 있게 장점과 단점 등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써보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0번째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네이버 블로그의 본질은 홍보가 아니에요. 정보라는 거예요. 이 홍보성 글이나 이 홍보를 위한 거는 네이버 파워링크에서 만들어놨다고 했잖아요. 이건 네이버가 돈을 벌기 위한 가장 큰 수단이라서 이거를 침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특히나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매번 외부 링크로 삽입을 해. 좋을까요? 네이버가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개 포스팅할 때 1개 정도 하든 뭐 CPA는 그렇게 활용하자는 거죠. 그리고 재활용이 하시면 재활용. 네이버 블로그는 내가 기존에 상위 노출시켰던 키워드가 있어. 뭐 한 달이나 두 달 간격으로 써보세요. 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OKR 뜻 썼죠. 그래가지고 과거 글들을 보면은 24년 10월 21일 거의 한 4, 5개월 전인 것 같네요. 이거랑 이것도 한 2개월 전. 저는 한 2개월 주기마다 써주거든요. 그러면은 확실히 얘네가 합쳐지면서 상위 노출이 좀 더 잘 되더라고요. 이거 아직까지 노출되어 있을걸요? 봐볼까? OKR 검색했는데 뭐 아직 노출되어 있네요. 스마트 블로그로.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재활용을 잘 활용해 보시되 제가 재활용 실패 사례 보여드릴게요. 제가 망했던 거 요 TMF 사태예요. 8월 4일에 글 썼죠. 8월 5일이죠. 이거 8월 4일이죠. 즉 같은 날짜에 내가 이걸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겹쳐 써봤더니 오히려 순위가 떨어지더라 라는 결과치를 저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상위 노출시키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면은 너무 여러 번 겹쳐 쓰지 않고요. 2개월 정도 주기를 가지고 겹쳐가지고 발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인데요. 추가적으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누락된 글을 수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계속 재발행해도 되나요? 돼요. 저도 몇 번은 해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지 말자니까요. 네이버는 특정 행위, 하지 말라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에 강력한 페널티를 줍니다. 뭐 금치거 같은 거 한 번 썼다고 네이버가 바로 저품질이 빠지냐? 아닐걸요? 그 하지 말라는 거를 여러 번 했을 때 어느 순간 네이버가 딱 너 저품질을 주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락이 되었으면 그냥 누락된 채로 두세요. 그 다음에 새롭게 글을 쓰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내가 이 포스팅이 너무 아깝다고 매몰되지 말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블로그는 글이에요, 글. 짧은 문장을 반복해서 막 집어넣더라고요. 저는 절대 안 좋다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딥시크 AI 활용해 봤잖아요. 딥시크의 좀 안 좋은 점이 이렇게 짧은 문장이 따다다 반복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좋지 않다고 보고요. 챗GPT 옴니로 돌렸을 때 문장 형태로 글이 나오잖아요. 저는 이게 좋다고 봐요. 그래서 블로그는 결국 글이다. 길게 문장 형태로 써봐라. 짧게 딱딱딱 단어만 뭐 나열하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상이고요. 느낌 오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부업으로 본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대충 한다고 해서 진짜를 이길 수 있을까? 없다고 봐요. 그래서 블로그는 누구나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결과치를 제가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본업 하시는 분들은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과 동일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해요. 이게 가능한 채널은 저는 유튜브라고 봅니다. 유튜브는 컨텐츠 질만 정말 좋으면은 계속해서 띄워주고 계속해서 돈을 벌게 해주거든요. 근데 네이버 블로그는 좀 아니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 쉽게 얻는 성공, 쉽게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사기나 도박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했고요. 블로그 규칙 요 20가지 정도 잘 준수해가지고 꾸준하게 쓰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양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기계왕 곽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